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 지역 31개 시장 군수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이념보다 협업 체계를 우선하는 이른바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한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 공약 사업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서 김포시에 전달했습니다. 환경오염 걱정도 없고 유지 비용까지 저렴한 전기차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유가 시대, 날로 늘어가는 전기차의 인기를 취재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빠른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부천소방서가 재난 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 자료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정치적 이념 없이 서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첫 간담회를 갖고 협치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합의문에는 협치 구현을 위해 정책협력위원회 운영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회의 정례화, 인사교류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시장 군수들은 간담회에서 철도 노선 연장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으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0일간의 활동 내용과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인수위는 이 백서를 김포시에 전달했는데요. 이번 백서는 360쪽 분량으로 작성됐습니다. 백서에는 민선 8기 시정 방향과 함께 인수위의 활동 현황이 담겼습니다. 또 각 분과에서 제안한 정책이나 민선 8기 공약 사업에 대한 실천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인수위는 28일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백서를 전달했는데요. 민선 8기 슬로건인 통하는 김포를 만드는 데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장님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 담아져 있는 어떤 것은 정신, 또 어떤 것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해드리고 우리가 제안해드린 거에 대해서 아마 김포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인수위에서 제안한 정책을 검토하고 민선 8기 시정 방향을 이끌어가는 데 활용할 예정인데요. 김포시장직 인수위의 활동 백서는 이달 말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4년간 또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소사본동과 원미동, 고강동 등 원도심 3곳이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사업 해제지,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정비사업 필요성은 크지만 사업성이 낮고 여건이 열악해 개발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후보 지역들이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정비에 들어가면 주택 공급을 비롯해 생활 여건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 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천 원종 2동 지역 도시재생 주민 상인협의체가 최근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부천시는 다음 달부터 원종 2동 일대에서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 상표 구축을 비롯한 환경정비, 안전지도 제작, 중앙시장 상인교육 등 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를 상징하는 파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는 환경 오염 걱정도 없고 유지 비용도 저렴해서 날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이상 휘발유 차량을 운전하다 지난해 전기차로 바꾼 이정훈 씨. 최근 치솟는 기름값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전기차 연료 비용이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 연료 차량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일 교환 등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고 각종 친환경차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 씨가 비싼 초기 구입 비용에도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절반이고 주차 요금도 절반이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차량 유지 관리비도 그 엔진 오일 같은 거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난 2013년 전기차 선도도시로 지정된 경남 창원시는 공용 차량의 친환경차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용 차량은 1015대, 이 중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 160대와 수소차 83대, 하이브리드차 세대 등 총 246대로 전체 공용 차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시가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한 유류비는 모두 1억 2천여만 원이지만 전기차는 2,5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경제성과 더불어 전기차는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란 평가입니다. 내연기관이 없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석 연료는 연소가 되면은 그 질소 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 등 그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그 발전소에서 충전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행하기 때문에 유해 배출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유지비도 저렴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기차.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김포시가 인구 증가에 대비해 정수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하루 4만 8천 톤 규모의 먹는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3정수시설을 고촌 정수장에 건립했습니다. 이로써 정수장에서는 기존에 생산하던 17만 5천 톤에 더해 하루 22만 3천 톤의 먹는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건립된 제3정수시설은 기존 처리 공정에 고도의 여과 방식을 추가한 시설로 물의 맛이나 냄새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고촌 정수장 확장에 이어 2027년에는 북부 지역에 제2정수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계양구가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 사업을 재검토합니다. 민선 8기 계양구는 올해 보도블록 교체가 예정된 곳 가운데 일부는 기존 보도블록을 재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비공사 예산으로 책정된 3억 5천만 원 가운데 80% 수준인 3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계양구는 이번 예산을 계산중학교 보도 설치와 자전거 보관대 재설치, 파손된 자전거 도로 정비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부평구가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지역 내 숙박업소를 안심숙소로 운영합니다. 부평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역 내 숙박업소 6곳에 하루 최대 30개 객실을 안심숙소로 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심숙소는 폭염특보 발효 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 가구당 한 객실이 원칙이며 가구당 최대 2인까지 숙박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홀몸 노인과 고령 부부 등 저소득층 폭염 취약 가구입니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부터 2달간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복지 대상자를 신청받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으로 통신료와 전기료, 수신료 등 4대 생활요금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신청 기간 그동안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던 대상자 2만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안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양구가 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유족을 돕습니다.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심리적, 경제적, 행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유족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사후 행정 처리나 법률 지원을 비롯해 특수 청소나 주거 지원, 학자금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 상담과 함께 정신건강 치료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빠른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을 알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해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게 되는 아찔한 상황도 있는데요. 네, 부천 소방서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반인을 위한 소방안전 교육 자료는 아주 많은데 반면 이제 청각 장애인분들 같은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소방안전 교육 자료는 현저히 적더라고요. 이제 부천시만 봐도 통계적으로 그 등록된 장애인 수가 3만 8천 명 중에서 한 6천 명 정도, 15.4% 정도가 청각 장애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촬영한 교육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고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시범을 보이는 것과 수어 통역사의 수어가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각장애인분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전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벨이 울리거나 주변에서 불이야 도망쳐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저하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용변을 보시다가 이제 위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이제 화재가 나고 연기가 발생한 후에야 그것을 이제 인지를 하셔가지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소방안전 교육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스스로 대처 능력을 더 기르고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일반인분들에게도 아주 활용적인 교육 자료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갑 속의 운전면허증 가끔 깜빡하고 미처 챙기지 못해서 곤란했던 적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2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영상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면허증이란 기존 면허증을 휴대폰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기존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7월 2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새로 나온 IC카드형 면허증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실물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실제로 앞으로 사용할 때 지갑을 안 갖고 다녀도 될 거고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김포시가 장봉도 인근 바다에 어린 조피볼락 10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김포시는 지역 어민들의 조업해역인 장봉도 인근 바다에 우럭으로 불리는 조피볼락 치어 105만 6천 마리를 방류해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울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중순쯤 한강에 어린 황복을 추가로 방류해 고갈돼가는 수산 자원 회복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김포시와 김포경찰서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팀을 꾸렸습니다. 공동 대응팀은 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 김포경찰서 학대 예방경찰관으로 구성됐는데요. 이들은 112에 신고 접수된 피해자를 위해 초기 상담을 진행하거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응팀은 다음 달 12일 사우동에 사무소를 열고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